자, 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인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자, 지금 갈로역기 문제로서 정리가 되는데 잘 나오는 빈출 지문들을 또 중요한 법 조문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관련되는 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이 갈로역기 문제니까 약간의 문제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엇을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을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인데, 지금 우리 정답에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적혀져 있죠. 그 말이나 허가를 받더라도 이 개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이 조문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적었는데 허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갈로역기 문제의 약간의 한계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2번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과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장관이다 라고 정리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검증체계 시스템은 누가 구축한다? 국토장관이 구축합니다. 자, 국토장관이 구축한다. 구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구축이 되면 검증은 누가 하느냐? 신고관청이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의 운영 주체는 국토장관입니다. 3번 거래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가장 중요한 거, 당사자가 무슨 신고? 공동신고가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신고합니다. 근데 공동으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하면 틀려요. 공동으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4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를 제출할까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왜 문제에 넣는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행하는 자는 법무사겠죠. 법무사가 대행하고, 당사자들이 신고하면 당사자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정도가 출제된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5번부터죠. 자, 5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뭘까요? 없다죠. 그래서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반드시 위임을 받은 자, 우리말로 대행신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위임을 받은 자는 왜 대행해서 신고가 안 되는가 하면, 위임을 한 자의 서류를 가져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대행신고할 수는 없다. 관련되는 서류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공사가 이를 대리하여 뭐 할 수 있다?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하는데,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소공사, 그 뜻이죠. 그때 중개보조원은 대리 신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공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신고 대상이다. 이때 권리가 포함되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는 뭐다? 입주권, 분양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하면 신고 대상이다를 보고 있습니다. 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요? 입주권인데, 이것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매매만 신고하는데, 중요한 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이것을 매매계약을 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9번 마찬가지. 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까지 정리하고, 자 10번 남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거래계약이 차후에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신고를 다 했는데 신고 필증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계약이 깨졌어. 계약이 깨졌는데 당사자들은, 매도 매수인은 제출하여야 한다예요. 왜? 계약을 당사자들이 깼으니까. 그런데 개공사는 제출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개공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개공사가 해제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하면 틀립니다. 자, 다시 10번. 신고를 다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 당사자들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는 신고를 해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개공사가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500만 원 과태료 하면 틀립니다. 이유가 있죠. 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는 건 개공사가 깹니까? 당사자들이 깹니까? 당사자들이 깨니까 당사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개공사는 해줄 수 있다. 의식을 하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1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